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검증입니다. 오늘 다소 무겁고 어쩌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는 감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엄 사태 이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심할 때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료 조사, 영상 편집, 대본 작성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버둥 칠수록 유튜브 채널의 노출은 줄어들고 소위 비노출 현상은 구독자 96%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력도 떨어지고 콘텐츠는 점점 빈약해지는 것 같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시간과 건강을 갈아 넣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 속에서도 구독자님들의 댓글과 멤버십 가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 수익이 없는 이 채널의 거의 유일한 수익이나 다를 게 없는 멤버십 회원 수를 포함한 수익이 지난 6개월을 통틀어 통장에 입금된 총액이 3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뒤늦게 수익 신청을 하고 멤버십을 개설한 작은 채널의 현주소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수익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돈과 시간을 써가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을 생각하며 애국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쉴 틈 없이 지인들과도 단절된 생활을 하고 외부 활동마저 끊어가며 쏟아부은 에너지의 결과가 노력할수록 절망에 가까워지니 솔직히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멤버십에 가입해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대본을 써서 공들여 만든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각각의 인물 분석 영상, 그리고 하이브리드전, 인지전을 기반으로 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공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려 속상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어려운 사정,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다시 언급하는 것이 불평불만의 연장선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1. 대한민국 유튜브 생태계의 현실. 이렇게 진정으로 한국인을 위한, 일반 국민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자금이 있어야 채널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채널을 운영하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이 채널을 아시고 구독과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것을 간파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의 이념에는 좌우가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정치판에 진정한 의미의 좌우는 없으며 대한민국 언론은 대부분 좌편향되어 사주의 자본 논리와 특정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좌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론에서 자신들의 뜻을 대변받지 못한다고 느껴 유튜브로 피난 온 우파 시민들은 유튜버들을 보며 위안을 얻고 후원을 하며 애국 활동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들이 특정 세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절대 언급하지 못하는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기성 언론이나 유튜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본론 2. 위장 우파와 카르텔의 형성.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간첩은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은 싫어요. 부정선거 조사해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모든 행동과 말이 영락없는 애국 시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교묘하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다면 이 사람을 과연 애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애국적인 발언을 좀 했다고 해서 비판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우파 시민들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교묘히 파고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도 그동안 한 게 있으니 욕하지 말자. 지금은 중요한 시기 의문 제기하지 말자. 그럼 너는 뭐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오며 합리적인 의문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논란이 많아도 소위 카르텔 내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인맥으로 연결되어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을 홍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특유의 관시를 이루어 그들만의 카르텔에 속하지 않고서는 홍보도 연결도 불가능한 위장 우파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 3. 역사적 사례와 현재의 의문점들. 인도네시아의 화교 관련 사건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 과연 누가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차지했을까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건 이후로 국제 압박과 IMF 개입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친화교 정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대통령직 자체는 비화교였지만 경제 권력, 자원, 미디어, 금융을 장악한 건 철저히 화교 자본입니다. 그 인구의 3에서 5%인 화교가 상장기업 자본의 70% 이상을 통제.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부분은 화교가 장악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교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 나라에 동화되어 언어는 물론 사회 전반에 깊숙이 적응해 있습니다.
본인이 밝히거나 특별한 계기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일반인과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을 가져올지언정 나누지 않습니다. 계엄 이후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계엄이라는 혼란기에 특정 유튜버들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대중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계엄 이후 우파라는 자리를 선점하고 한국인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 겹으로 된 촘촘한 그물망을 쳐놓은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한숨을 쉬며 글을 쓰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의문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조차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토록 청년을 중요시한다면서 정작 창당까지 하며 나섰던 청년단체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고 철저히 외면했을까요? 심지어 그들이 탈당까지 감수해야 했던 문제 많던 국민의힘에 오히려 힘을 더 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외치던 인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던 시민들이 현실적인 위협을 당했다면 과연 어떤 경로로 정보가 새어나가 그런 위협을 받게 된 걸까요? 왜 특정 인물들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큰 부와 명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면 사람들은 쉽게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신앙심을 악용하는 위장 세력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그토록 종교단체의 힘이 막강했다면 왜 국민을 외쳤던 대통령이 2번이나 무기력하게 탄핵으로 내몰렸을까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탄핵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세력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탄핵 이후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자는 목소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역사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역사를 끊임없이 비하하며 특정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동북 공정이 완료된 한국 역사를 고치려는 시도가 깊이 파고들면 결국 우파 시민들에게 보기 좋게 포장된 친일 혐한 역사관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역사관을 심으려는 외부 세력 중 그 어디에도 우리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한국 역사를 폄훼하고 타국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세력들 뿐입니다. 결론, 현실 인식과 재차 던지는 질문. 이렇게 가짜들로 채워진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과연 정상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관심을 멀리하고 그저 본 투표에만 참여하자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국제 뉴스를 계속 주시하면서 그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특정 단체들의 흐름을 살펴보니 한숨만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애국심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거대한 에너지를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엄으로 많은 것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조차 이 모든 사실을 명확히 확신할 수 없기에 오늘은 검증 안됨이라는 단서를 붙여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정보를 넘겨온 간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간첩이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재명은 싫다. 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선관위와는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겉으로는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은 우파끼리 분열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동안 한 게 있으니 욕하지 말아야 한다. 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 간첩은 과연 애국시민일까요? 지금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저격하는 폭로성 영상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은 큰 움직임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도 의심하세요. 교차검증이었습니다.